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엑셀 그 커말 1급에서는 마지막 기능입니다. 그 기타 작업 2에 해당되는 거고요. 프로시저 문제가 됩니다. 세 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 한 문제당 5점짜리가 됩니다. 많이 어려워라 합니다. 왜냐하면 코딩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많이 코딩을 해야 되는, 많은 걸 좀 알아야 되는 그런 파트이긴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좀 습득을 하시면 뭐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여긴 지금 기타 작업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작업 2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좌우지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문제당 5점짜리가 되는 거고요. 배점이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뭐 첫 번째 문제는 연락처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UF 연락처 관리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세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엑셀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열어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연락처 관리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제에 그냥 제공이 되어 있고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폼이 뜨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코딩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시저 작성이라는 거는 코딩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시라고 코드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하시려면 개발 도구에 가면 디자인 모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이 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눌려진 상태. 그런 다음에 이 연락처 관리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가 떠요. 이 비주얼 베이직이 뜨게 됩니다. 그럼 얘를 살짝 이쪽으로 놔둘까요? 자, 비주얼 베이직이 뜬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건데요. CMD 연락처 실행이라는 거는 이 버튼의 이름이에요. 이 버튼의 이름이 바로 CMD 연락처 실행이라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을 내가 코딩을 해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살짝 내려볼게요. 이 폼을 보시면은 UF 연락처 관리라는 이름을 가진 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폼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폼이 뜨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얘를 일단 닫아 놓을까요? 폼은 닫아 놓고요. 살짝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 놓고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UF 소문자로 써도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연락처 관리 점만 쳐도 이제 어떤 그 코드들이 그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명령어들이 나오니까 sh만 써도 이게 나와요. 그럼 얘를 선택이 돼 있잖아요. 선택된 상태로 엔터 치지 말고요. 탭만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그 커서가 오른쪽에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엔터를 땅 치면 자동으로 이 UF가 대문자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폼 이름 자체가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꺼놓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 폼이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또 좀만 더 보시면요. 일단 폼이 나타나도록 코딩을 한 상태입니다. 요거 한 줄을 쳤다 그래서 지금 요게 떴습니다. 폼이 초기화됐을 때 여기 영어로 initialize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이 초기화됐다는 얘기는 폼이 제일 처음에 실행이 됐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폼이 초기화됐다, 폼이 실행됐다, 폼이 뭐 열렸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똑같아요. 이니셜라이즈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우지간 H2부터 H4 영역, 이 H2부터 H4 이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이 CMB 전종이라는 여기에 등록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옵션 버튼의 친구가 이 옵션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그라미를 여기에서 이 친구라는 애가 미리 이렇게 딱 눌려지게. 그러니까 어떨 때 폼을 이렇게 딱 눌러서 폼이 탁 떴을 때 단추를 눌러서 폼이 떴을 때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등록되게 하시고요. 관계에 이 친구가 눌려진 상태가 되게 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5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요 소스만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이제 제가 또 얘를 잘라서 요만큼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초기화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자를게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급할수록 천천히. 자, 됐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여기서 비주얼 베이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연락처 실행이라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다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쓰다가 오타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 배울 때처럼 요 위에 있는 거를 쓰지
않는 겁니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어떤 동작이냐면 이 폼이 있는데요. 이 폼에 이 안에 있는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텍스트 박스라든지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눌렀을 때 관련된 이벤트가 아니라 폼 자체에 관련된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이 폼의 바닥을 조금만 더 키울게요. 폼이 얼만큼 있나 봐야죠. 이렇게 있다 쳐야죠. 그죠? 좀만 더 키울게요. 네, 좀만 더 키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있네요. 자, 이 폼 자체에 관련된 소스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폼의 바닥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땅땅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여기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 내용을 쳐주면 됩니다. 이 CMB 전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요 버튼의 이름이 CMB 전종이라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속성창이거든요. 보기에 가면 요 속성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져서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닫았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속성창을 딱 눌러주면 또 이렇게 뜰 거예요.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프로젝트 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게 이렇게 딱 이게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눌러주시면 또 나오게 됩니다. 요 두 개가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장에서는 얘와 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없으면 제가 했던 것처럼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버튼의 이름이 CMB 전종인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이 버튼의 이름을 잘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CMB 전종인데 뭐 CMB 전종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내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의 이름을 반드시 좀 확인하세요. 이 버튼의 이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 OPT 친구 이 이름을 확인하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눌렀습니다. 자, 얘가 이름이 CMB 전종이구나. 자, 그리고 나는 폼이 떴을 때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겠구나. 해야겠구나. 그러면 폼의 바닥 이런 개체들 말고 폼의 요 바닥 아무데나 비어있는 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이 폼을 클릭했을 때 관련된 이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초기화 됐을 때라 그랬어요. 폼이 실행됐을 때. 그러면 얘를 눌러요. 그럼 여기에 이니셜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 여기 떠요. 선생님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지우셔도 되고 놔둬도 됩니다. 근데 전 그냥 놔두라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시험 시간도 짧은데 그냥 두세요. 두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MB 전종 그냥 소문자로만 써도 돼요. 점만 치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여기에 오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개체가. 그럼 로우 소스예요. 아로만 써도 이렇게 뜨거든요. 엔터 치면 줄 바뀌니까 그냥 탭을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는 하시고요. 쌍따옴표 하시고 아까 그 셀 주소가 H2부터 H4거든요. 쌍따옴표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어차피 셀 주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는 원래 이름으로 바뀝니다. 원래 여기서 줬던 이름이 앞에가 대문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OPT 친구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된대요. 선택이 돼 있다라는 말 자체는 true예요. true. 선택이 안 되면 false예요. 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얘가 눌려진 경우와 안 눌려진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라디오 버튼이라고도 하는데 눌려져 있다 그럼 true고요. 안 눌려져 있으면 false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쓰면 돼요. OPT 친구는 true. 이렇게만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확인하고 싶다. 가면 돼. 가서 눌러보면 돼요. 그럼 떠요. 이렇게 떠요. 얘가 눌려져 있네. 얘를 누르면 나오네. 이렇게 하면 5점. 됐습니까? 5점이에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얘는 좀 기니까요. 요거 말고 좀 짧은 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폼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종료 버튼이라는 개체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이따 보여줄게. 그때 보여줄게요. 자, 사용자 정의 폼 UF 연락처 관리가 메모리에서 제거되도록. 이 메모리에서 제거라는 말 자체가, 잠깐만요. 요 메모리에서 제거라는 말 자체가 어떤 폼이 그 UF 연락처 관리라는 폼이 화면에 보여진다라는 얘기는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상에 반도체죠. 이렇게 램이라고 하죠. 메모리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모니터로 뿌려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폼이. 근데 폼을 닫는다는 행위는 이 메모리에 지금 있는 이 폼 어떤 영역에 있겠죠? 얘를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지고 온다, 메모리로 가져온다라는 개념을 로드라고 해요.
그리고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언로드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메모리에서 제거합니다. 아니면 닫혀집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언로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언로드 미라는 말이 뭐냐면 미가 나잖아, 나. 그러니까 현재 떠 있는 폼, 현재 떠 있는 나를 언로드해, 메모리에서 제거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줄만 딱 쓰면 끝나. 요 문제 자체가. 그럼 5점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세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한 거예요. 실제로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이렇게만 나오진 않습니다. 뭐 좀 더 기능이 더 복잡하고 오늘은 기초를 잡는 날이거든요. 기초를 잡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지워줄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지워놓고 할게요. 자, 그거만 한번 쳐보죠. 자, 여기서는요, 이 폼이 이렇게 있어요. 이 폼에서 문제 자체가 뭐라 그랬냐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예요. 그럼 행위가 종료를 눌렀을 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짜야지. 또 막 엉뚱한 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런 데다가 더블 클릭 해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문제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 이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얘를 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떠요. CMD 종료를 클릭했을 때, CMD 종료라는 건 이 버튼의 이름이 바로 CMD 종료인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나는 프로그래밍을 짜겠다. unload me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확인해 봐야죠. 그럼 엑셀에 들어가서 지금은 기초니까 확인합니다. 매번 눌렀어요. 누르니까 여기 떴네. 이렇게 이것도 떴네. 다 확인됐던 거고 종료를 누르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럼 10점 확보한 거야. 10점. 됐습니까? 자, 2번 문제입니다. UF 연락처 관리 폼에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의 표 안에 추가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해당 항목이 선택되는 경우에 따라 친구, 직장, 기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좀 길죠, 그죠? 코드가 긴데요. 어차피 우리는 요 if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요 입력행을 구하는 파트예요. 요 입력행. 이건 조건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인데요. 요 입력행을 구하는 요 식 자체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에서 소스는 제가 놔둘게요. 자, 여기서 얘를 누르면 이제 뜨잖아요. 그죠? 개발 도구에서 제가 디자인 모드를 끌게요. 자, 얘를 누르면 이게 폼이 뜨게 됩니다. 이 폼에 내용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추연국 이렇게 쓰고요. 나이가 29 이렇게 쓰고요. 종류가 여기다가 사무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전화번호를 쓸 거 아니에요. 119 이렇게 쓸 거예요. 직장이라고 딱 쓰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자동적으로 여기에 등록이 되게 만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엑셀 상에서 몇 번째 행에 입력이 돼야 돼요? 네, 4행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4행에 입력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름을 쓰죠. 유달님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27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집 이렇게 한 다음에 112 이렇게 하고요. 친구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을 딱 누르면 입력이 돼야 돼요. 저 위에는 추연국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몇 행에 입력돼야 돼요? 이분은 5행에 입력이 돼야 돼요. 5행에. 그러니까 입력되는 게 자꾸 여기 데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만 일단 좀 파악을 할까요?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시냐면 이 코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드 있죠? 자, 이렇게 놔줄게요. 이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요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이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입력행이라고 쓰겠죠? 입력행. 입력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입력행이라고 씁니다. 이 입력행이라는 건 그냥 변수 이름인데요.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하자고 입력해야 되는 행을 구해야 되면 입력행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배우는데 참조하게 될 때는 참조행이라고 쓰는 걸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여러분 이름 써도 되고 그냥 행이라고만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 근데 우린 약속을 그냥 하자고. 어차피 나한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입력행이라고 쓰는 거예요. 입력행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A3이라고 돼 있는데요. A3이라고 쓸게요.
요 A3이라는 거는 셀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열 3행, 요 칸이겠네, 요 칸. 그죠? 여기를 지금 기준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잡는 요령은요, 다른 거 아무거나 열어볼까요? 제가 프로시저 한번 2를 열어볼까? 자, 뭐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가 이렇게 있으면 표의 맨 왼쪽, 맨 상단에 있는 얘를 기준을 삼자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내려와 있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삼자고 우리는. 여기에 뭐 표 1이라고 써 있을 거야. 표 1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삼자고요. 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다시. 자, 얘가 내려와 있어.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삼자고 A5를 기준으로 삼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실행 취소를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얘는 닫아놓을게요. 닫고 저장 안 함 할게요. 어딜 기준으로 삼는지 저는 지금 A3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선생님 A2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 소스에서는 A3을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A3점까지 내가 안 썼던 것 같아. 자, A3이라는 주소를 쓰고요. 점 한 다음에 low라고 써요. low라는 게 뭐냐면 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행이 가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셀 주소가 아무데나 찍을까? 딱 찍으면 얘는 B열 24행을 말하는 거예요. B열 24행. 만약에 B24.low라고 하면 24가 나와요. A3.low 하게 되면 3이 나와요. 자, 한 번 더. 여길 찍었어. 자, 여긴 C열 4행이야. 그럼 C4.low 하면 몇이 나와? 네, 4가 나와요. 4. 로우가 행이고요. 컬럼이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A3이라는 셀 주소에 A3이라는 요 주소에 행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자체는 3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입력행을 구하는 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더하기 한 다음에요. 다시 A3 기준점을 잡아요. 이 A3은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긴 대문자인데요. 여기 왜 소문자로 쓰고 있죠? 상관없습니다. 하고요. 점 한 다음에 current, current, current 현재, current region, 지역, current region, 점, 로스, 행들, 점, count, 개수, current region, loss, count. 이게 이 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A3점, current region, loss, count, current region, loss, count, current region, loss, count.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current region, loss, count. 저도 이거 외웠어요. 계속 외웠단 말이야. 점의 위치가 헷갈려가지고 current region, loss, count 이렇게 시험시험 외웠어요. 시험시험. 점의 위치에선 잠깐 섰어. 됐습니까? 자, 이게 뭔 뜻이냐면 A3점 current region, loss, count가 뭐냐면 A3에 있는 요 셀, A3의 요 셀에 위아래 방향으로 채워져 있는 셀의 수예요. 채워져 있는 셀의 수. 몇 개예요? 자, 이건 병합되어 있잖아요. 벽돌수거든요. 이 하나의 네모를 벽돌이라고 치자. 그럼 벽돌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원래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기 때문에 2가 나와요. 2. 자, 다시요. 다시 다른 거 한번 열어볼게. 아까 그거 열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얘를 지워버릴게. 삭제할게요. 자, 이렇게 지웠어. A3.low current region loss count. A3.low 더하기 A3.current region loss count라고 하게 되면 A3.low current region loss count를 하게 되면 A3을 기준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기 포함해서 위아래만 입력되어 있는 개수 1개, 2개. 됐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여기 입력되어 있네? 이렇게 입력되어 있네? 그러면 current region loss count를 하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A3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방향으로 이 지역에 입력되어 있는 개수, 연속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개수예요. 자, 빈칸 있으면 안 돼. 빈칸 있으면 안 세. 그러니까 요렇게만 센다고. 2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A3점 current region loss count 하게 되면 몇 개? 얘를 기준으로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3이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복사를 뜰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A3. current region loss count 하게 되면 A3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개수 1개, 2개, 3개, 4개, 4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게 하나밖에 입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벽돌수라고. 벽돌수. 이게 병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A3을 기준으로 1개, 2개, 1개, 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A3.low가
3이에요. 3. 그리고 A3점 current region loss count에는 2예요. 그럼 3하고 2를 더하니까 5가 나왔어요. 근데 입력은 5행부터 시작해야 돼? 5행이 아니고 4행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빼기 2를 해서 만든 거야. 무조건 빼기 1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빼기 2를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셀즈래. 셀즈. 이 셀즈라는 거는요. 이 하나의 셀을 말해요. 이 셀. 자, 요 셀즈의 입력행 몇이라고? 입력행 오타 치면 안 돼. 4라고. 4행 몇 열이야? 1열에 1열에 들어가는 건 뭐야? 이 폼에서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열은. 그러니까 요거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txt 이름. 여기다가 txt 이름이라고 쓰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얘를 복사 뜰게요. 자, 셀즈 입력행 한 다음에 2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2열. 종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종류는 어디 있어? 종류는 요거네. cmb 전종이네. 그럼 여기다가 txt 이름이 아니고 cmb 전종 cmb 전종이라고 쓰면 돼.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열에다가는 전화번호가 나와야 돼.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txt 전번. 그럼 여기다가 txt 전번 이렇게 쓰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관계가 들어가야 돼. 관계는 뭐냐면 뭐가 눌려져 있냐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OPT 친구가 눌려져 있으면 친구가 들어가게 하고, 직장이 선택돼 있으면 직장이 들어가고, 기타가 선택돼 있으면 기타가 들어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if문을 쓴 거지. 지금 얘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해보는 거야. 자, if 한 다음에 야, OPT 친구가 선택되어 있는 게 뭐라고? true라고. true니?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셀즈 입력행에다가 관계는 몇 번째 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다가 친구를 넣어. 문자를 넣을 거니까 쌍따옴표를 하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좀 뜬 다음에 컨트롤 V 했어요. 자, else if. 아닌 경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 OPT 직장이었나요? 직장이 true니? 그럼 너는 직장을 넣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야? 기타를 넣어. 기타 이렇게. 자, if 한 번 열었네? 그럼 end if. 자, 이거는 지금 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요 if문까지는 우리가 사용자 지정 함수에서 충분히 배웠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셀즈만 알면 돼. 이 셀즈라는 게 바로 이 셀, 이 네모 하나, 엑셀 상에서 이 셀 네모를 말하는데 주소만 써주면 되는 거야. 4행 1열, 4행 2열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가 같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 넣으란 뜻이라 그랬어요. 조건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걸 넣고 오른쪽에 있는 걸 넣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울 거는 실질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요 구하는 공식, 입력행을 구하는 요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셀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셀즈 입력행 마지막 여기다가 txt 나이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txt 5열에다가 txt 나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일단 보여줄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컨트롤들, 이 텍스트 컨트롤, 텍스트 박스라고 하죠. 여기는 문자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우리가 쓰더라도 여기 입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되면서 왼쪽으로 위치가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하실 때는 뭐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VAL을 써주는 게 좋거든요. VAL이 이렇게 해서 가로로 묶어버리면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였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건데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국어, 영어, 수학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낸다 뭐 하여튼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할 때 같은 경우에도 다 숫자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견본이 없어. 원래 시험장에 가면 견본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다 써서 정렬이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한번 딱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요
VAL을 한번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입력행은요. 자, 볼게요. 자,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 여기다가 추연국 한 다음에 나이가 그냥 젊게 하자. 자, 이렇게 하고요. 집이라고 할게요. 자, 113 이렇게 하고요. 집 관계는 직장 이렇게 하고 입력을 딱 하면 들어가.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얘가 왼쪽 정렬됐네. 왜? 문자니까. 문자는 왼쪽 정렬되잖아. 그죠? 자, 이번에는 제가 종료해 놓고요. 자, 여기다가 이번엔 VAL을 써볼게요. VAL 쓰고요. 쓰고 이렇게 닫아 볼게요. 한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엔 달림 이렇게 쓰고요. 나이는 23 이렇게 할게요. 사무실 이렇게 하고 뭐 119 이렇게 하고 뭐 기타 이렇게 할게요. 입력 이렇게 하면 입력이 돼. 자, 오른쪽 정렬되지. VAL이 문자를 숫자로 바꾸란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자, 요 상태를 한번 보죠. 자동적으로 5행에 입력이 돼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되겠어? A3.low. 자, 이거 닫을게요. 자, 여기서 예를 볼게요. A3.low에서 3이 나왔었고요. A3. current region loss count 하게 되니까 A3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1개, 2개, 3개였었거든. 이거 유달림 나오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3 더하기 3 하니까 6이 나왔거든. 빼기 1을 하니까 그러네.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5행에 입력된 거죠.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엔 이렇게 하고 이러고 싶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 집 이렇게 하죠. 집 114 이렇게 하고요. 됐고 뭐 직장이다. 그리고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A3.low 3 current region loss count 하면 1개, 2개, 3개, 4개 7이었네? 빼기 1했네? 6행에 입력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난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 요거 이해가 가고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자, 요거 대소문자 이거 구분하면서 외우지 말고요. 소문자로 쭉 쓰는 걸 배워야 돼. 외워야 돼. 다 쓴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야 오타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입력에 관련된 거는 일단 끝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나중에 또 계속 하면 또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될 거기 때문에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학습밖에 방법은 없어요. 계속 여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가리시고요. 직접 막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